여드름은 100% 유전 아닌가요? 여드름이랑 먹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여드름이 좋아지는 음식, 나쁜 음식이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의예요. 오늘은 여드름에 대한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제가 여드름 환자분을 진료 볼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 첫 번째, 여드름은 100% 유전 아닌가요? 두 번째, 여드름이랑 먹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세 번째, 그럼 여드름이 좋아지는 음식, 나쁜 음식이 있나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여드름은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백인과 백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흑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백인이 나오죠. 그것처럼 피부 타입, 피부 색깔 이런 것들은 다 유전이에요. 저같이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이런 여러 가지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도 유전적인 영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한 사람은 여드름이 많이 나고 한 사람은 여드름이 많이 나지 않아요. 유전자는 똑같은데 이렇게 여드름이 다르게 나는 이유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10대 청소년 중에 여드름이 있는 사람이 85%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드름이 전혀 없는 나라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02년 미국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200명의 파푸아뉴기니 사람들과 115명의 파라과이 원주민들은 여드름이 하나도 안 났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도시로 이사를 가니까 갑자기 여드름이 생기고 게다가 당뇨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약 47,000명의 여성들 중에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지방 우유를 먹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저지방 우유를 먹는 사람들이 여드름이 훨씬 더 많이 났다고 해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 이유는 여드름을 많이 유발하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좋아요가 1000개 넘게 달렸던 후기 폭발 영상에서 소개되었던 닥터 주디 구독자분인데요. 식습관을 변경하고 입 주변 여드름과 턱 여드름이 호전되신 분이라 인스타그램 DM을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닥터 주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 영상을 보고 지난 몇 개월간 올바른 화장품 선택부터 스킨케어법, 식습관 등 많은 생활 습관을 고치고 드디어 피부가 좋아진 한 여대생입니다. 학기 중에는 기숙사 생활이 있어서 음식을 하루 3끼 모두 밖에서 사 먹는 탓에 화장품에만 의존해서 이만큼의 변화까지는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강을 하고 집에서 약 한 달간 GI 지수식 식습관도 철저히 지켜봤어요. 수분크림이 고민이었는데 볼빨간 사춘기 홍조 영상에 나온 장벽크림 샘플과 수분크림 샘플을 바르고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에 일찍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아침 드디어 여드름이 다 사라진 제 얼굴을 보게 되었네요. 피부과에 가서도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과 같은 말을 들었지만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않았기에 먹는 약을 중단하면 다시 입 주변 여드름이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피부과에선 화장품은 크게 상관없다고 하셔서 긴가민가 했는데 닥터 주디 선생님을 안 덕분에 이제는 제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잘 고를 수 있게 되었어요. 닥터 주디 선생님을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못 만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저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환자들이 영상을 더 많이 봄으로써 하루빨리 피부 고민을 덜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디쌤 감사합니다. 이처럼 여드름과 음식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 2개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파라과이와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 가공된 음식, 패스트푸드 같은 걸 먹지 않고 채소나 가공되지 않은 저당부화 지수 식품들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시로 가니까 패스트푸드를 정말 많이 먹게 되었대요. 그래서 빵이나 떡이나 곡류 같은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과 함께 탄산음료 그리고 튀긴 음식들을 많이 먹으니까 갑자기 여드름이 났다고 해요. 여기서 당부화 지수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두 번째,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어렸을 때는 우유 먹어야 키 큰다고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부모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드름 환자분께는 우유, 특히 저지방 우유는 사실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연구 결과처럼 4만 명 이상의 연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연구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아요. 저지방 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여드름 피부에 더 나쁜 이유는 그러한 가공 과정에서 안드로겐과 IGF-1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세요. 2010년 서울대 연구에서는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과 많이 나지 않는 사람의 식습관을 분석했는데요.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치즈, 고기, 햄버거, 탄수화물, 떡, 라면처럼 제가 좋아하는 걸 많이 드셨고요. 여드름이 나지 않는 분들은 녹황색 채소나 콩을 많이 드셨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갑자기 여드름이 폭발했다는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우유나 초콜릿 많이 드셨다는 분들도 많고요. 밤새서 공부하시면서 치킨, 거기다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많이 드셨다고 저에게 먼저 고백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니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연구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이러한 식습관과 여드름의 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대에서는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여드름이 있는 환자분들께 총 10주 동안 여드름에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과연 정말 여드름이 적게 나는지 연구를 한 거예요. 10주 동안 저당부화 식이요법을 했더니 여드름 중에서 염증성 여드름, 비염증성 여드름이 다 감소했다고 해요. 먼저 고당부화 식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먹었을 때 단 거예요. 초콜릿 같은 게 해당되고요. 그리고 라면이나 떡이나 빵같이 먹었을 때 달지는 않아도 우리 몸 피 속에서 당 지수를 확 높이는 것들을 말해요. 저당부화 식이는 먹었을 때 당이 적게 올라가는 걸 말해요. 껍질째 먹는 통곡물 같은 현미나 잡곡 같은 걸 먹으면 같이 먹었어도 피부에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아서 저당부화 식이 중 하나고요. 야채나 채소 같은 경우도 당 지수가 매우 낮은 음식이라서 저당부화 식이요법 중에 해당되는 음식들입니다. 여드름 중에 좁쌀 여드름은 비염증성 여드름이고요. 빨갛게 올라온 화농성 여드름은 염증성 여드름이에요. 네, 이렇게 10주 동안 저당부화 시기를 했더니 좁쌀 여드름도 줄어들고 화농성 여드름도 모두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피지 감소도 되고요. 실제로 염증을 만드는 사이토카인이란 물질도 더 적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과 여드름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하지만 먹는 것만 잘 먹는다고 여드름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염증상 여드름이 너무 심할 때는 먹는 약도 드셔야 되고 바르는 약도 바르셔야 되고 또 레이저 치료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치료들보다는 이런 식이요법이 효과가 더 적긴 하지만 치료 효과를 함께 더 훨씬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선 되게 좋고, 항생제 같이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약을 먹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먼저 식습관부터 교정을 해보시면 여드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드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보여드릴게요. 여드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면 몸도 건강해지고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요즘 아하나 바하 들어간 필링 패드나 토너가 여드름을 없애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바르시고 피부 뒤집어졌다면서 오시는 10대, 20대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스티바 A 연고 아시죠? 그게 기미 연고로 유명한데 사실은 여드름 연고로 맨 처음 FDA 승인을 받은 연고예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러한 여드름 스킨케어 화장품이나 여드름 연고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닥터 주디와 함께 꿀피부 되세요. 안녕. 제가 대학병원에서 피부과 레지던트 할 때 공부했던 피부과학 교과서 책인데요. 그중에 여드름 단원입니다.
2004년에 한국에서 여드름 환자분들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여드름을 6등급으로 나눴어요. 개수에 따라 나눴고요.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6등급. 보시면 이런 그레이드 1, 2인 경우에는 여드름이 심하지 않으시죠? 이런 분들은 스킨케어 잘 하시고 화장품 잘 쓰시고 먹는 것만 잘 드셔도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이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스킨케어를 하고 좋은 음식을 드셔도 이렇게 좋아지진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드름은 유전적인 원인이 큰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좋은 스킨케어를 하고 좋은 음식을 드셔도 호전이 없으신 분은 꼭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셔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지금보다 좋아지실 거예요.